노르망디 상륙작전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 1944.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 위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수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D-Day로 알려진 오버로드 작전 Operation Overlord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이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작전이었으며 성공 여부에 따라 나치 독일의 유럽 지배가 끝날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담한 침공과 자유를 위한 전투, 그리고 점령된 유럽을 해방시킨 불굴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D-Day를 향한 준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은 점차 나치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을 밀어내고 있었고, 연합군은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나치의 점령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1943년 노르망디 침공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병력을 조율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작전은 오버로드 작전 Operation Overlord 이라는 암호명 아래 진행되었으며 성공을 위해 철저한 보안, 기만 전술, 정교한 계획이 요구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바디가드 작전 Operation Bodyguard이라는 기만 전술을 통해 독일군이 침공 지점을 혼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짜 장비와 허위 병력, 그리고 라디오 교신을 활용해 독일군에게 프랑스 파드칼레가 주요 목표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표는 서쪽에 위치한 노르망디 해변이었습니다. 준비와 결단. D-Day를 앞둔 몇 달 동안 연합군은 방대한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15만 6천 명의 병사, 5천 척의 함선, 1만 1천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많은 장비와 차량이 상륙작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훈련이 이루어졌고, 공병들은 노르망디 해변의 독특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수륙 양용 전차와 특수 장비, 호바트의 기묘한 기계들을 개발했습니다. 날씨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상륙작전에는 보름달과 낮은 조수 간격이 필요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아이젠하워는 6월 6일 작전 개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달간 준비해온 대규모 원정에 나섭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여러분에게 쏠려 있습니다. 노르망디의 해변들. 상륙작전은 5개의 주요 해변을 목표로 했습니다. 각 해변은 연합군의 특정 부대가 맡았습니다. 유타 해변, 유타 비치. 서쪽에 위치한 이 해변은 미국군이 맡았으며 비교적 약한 저항을 받아 신속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마하 해변, 오마하 비치. 가장 방어가 치열했던 곳으로 미국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강력한 독일 방어시설, 거친 해류로 인해 막대한 희생이 발생했지만 결국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골드 해변 골드 비치. 영국군이 상륙한 곳으로 특수 장비를 활용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점차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주노 해변, 주노 비치. 캐나다군이 상륙한 이 해변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지만 끝내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소드 해변, 소드 비치. 동쪽 끝에 위치한 이 해변에서는 영국군이 상륙하여 캉, 차엔 시를 향해 진격했지만 독일 기갑부대의 반격을 받았습니다. 해변 상륙 전 연합군은 공중 및 해상에서 강력한 폭격을 가했지만 많은 독일 방어 시설이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병사들의 용기와 끈기로 모든 해변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부대의 활약.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 수천 명의 공수부대 병사들이 독일 방어선 뒤편에 낙하했습니다. 미국 제8리 및 제101 공수사단, 그리고 영국 제6 공수사단은 독일군의 증원을 방해하고 주요 다리를 확보하며 중요한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낙하 과정은 혼란스러웠고 많은 병사들이 목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했지만 그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일의 반응. 독일군은 침공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히틀러는 대서양 방벽 애틀랜틱 월이라는 대규모 방어선을 통해 연합군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방벽은 미완성이었고 많은 독일 부대는 병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열악했습니다. 노르망디 방어를 맡은 롬멜 원수는 해변에서 강력한 방역을 주장했으나 히틀러를 포함한 상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독일군의 대응은 지연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여전히 주요 침공이 파드칼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고 증원군 배치를 늦췄습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이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해변 확보와 내륙 진격. 6월 6일 하루 만에 연합군은 5개의 해변 모두에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연합군 사상자는 1만 명이 넘었으며 독일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연합군은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노르망디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보카주 울타리로 둘러싸인 농지 지역에서의 전투는 극도로 치열했지만 카앙과 생로, 세인트로와 같은 주요 도시를 해방하며 점차 진군 속도를 높였습니다. 8월 말에는 파리를 해방하며 독일의 점령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인류의 용기와 협력, 그리고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D-Day는 나치 독일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었으며 유럽 해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노르망디의 해변은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되새기며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D-Day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닌 단결과 회복력, 그리고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대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